사람의 인연은 때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 마치 어둠 속에서 꺼진 불씨가 바람에 되살아나듯. 잊고 있던 마음의 설렘도 어느 날 불현듯 깨어난다. 그리고 그 설렘은 나이와 상황을 뛰어넘어 두 사람을 묶어 놓는다. 한 장 우연의 사고, 서울 외곽 순환도로, 초여름 해가 천천히 기울며 아스팔트를 붉게 물들이던 시간이었다. 윤재현, 60세. 중견기업의 이사 자리까지 오른 그는 퇴근길 운전대 앞에서 언제나처럼 담담했다. 10년 전 아내를 암으로 떠나보낸 이후 재현의 하루는 늘 비슷했다. 일과 집 회식도 여행도 취미도 없었다. 사람들은 관리 잘한다며 칭찬했지만 그의 삶에는 더 이상 특별한 색채가 없었다. 그때였다. 꽝. 순간 차가 미세하게 흔들리며 뒤쪽 범퍼에 충격이 전해졌다. 재현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사이드미러 너머로 허겁지겁 차에서 내리는 한 여자가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당황으로 상기되어 있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전화를 잠깐 확인하다가 여자는 40 후반쯤으로 보였다. 검은 머리칼이 단정히 묶여 있었고 교사의 습관처럼 말끝마다 정중함이 묻어났다. 그녀의 이름은 박지현.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20년 가까이 아이들을 가르쳐 온 교사였다. 재현은 차에서 내려 범퍼를 살폈다. 스크래치가 나 있긴 했지만 크게 수리할 정도는 아니었다. 큰일은 아닙니다. 보험 부를 필요도 없을 것 같네요. 그래도 제 잘못인데 수리비는 제가 꼭. 괜찮습니다. 재현은 짧게 잘랐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죠. 그는 명함만 내밀고 돌아서려 했다. 그러나 지연은 끝내 미안한 마음을 거두지 못한 듯 그의 명함을 손에 꼭 쥔 채 고개를 숙였다. 그럼 제가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해도 될까요? 재현은 순간 망설였다. 10년간 누군가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인 적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왜인지 이번에는 고개가 쉽게 끄덕여졌다. 주말 저녁, 경기도의 한 작은 한식집. 창문 너머로 초여름 바람이 흘러들었고 은은한 조명이 식당 내부를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윤재현은 정장을 벗고 단정한 셔츠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평소라면 이런 자리를 피했을 그였지만 묘하게 이번만은 발길이 쉽게 이곳까지 이어졌다. 오래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차가 좀 막혀서. 박지현이 서둘러 들어왔다. 검은 원피스에 가벼운 가디건을 걸친 모습. 교사답게 단정하면서도 수수한 매력이 풍겨났다. 아니에요. 저도 이제 막 도착했습니다. 재현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권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 지연이 먼저 말을 꺼냈다.
사실 사고 이후로 계속 마음이 불편했어요. 수리비라도 드려야 하는데 끝까지 안 받으시니까요. 받을 만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식사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죠. 그는 천천히 물잔을 들며 덧붙였다. 솔직히 요즘은 이런 자리 자체가 드물거든요. 지연은 고개를 갸웃했다. 왜요? 회사 다니시면 회식이나 모임 많으실 텐데요. 재현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아내가 떠난 뒤로 그런 자리가 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10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습관처럼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해져서요. 순간 지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 역시 말하지 못한 사연이 있었다. 남편과는 장거리 부부로 살아온 지 15년. 아이도 없었기에 집은 늘 비어 있었고, 삶은 그저 직장과 집을 오가는 반복이었다. 저도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지연은 조심스레 고백하듯 말을 이었다. 남편이 지방에서 근무하는 바람에 혼자 지내온 지 벌써 15년이나 됐네요. 아이도 없으니 집은 늘 조용하고요. 두 사람 사이에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이번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조심스레 들여다보는 시간 같았다. 음식이 차려지고 따뜻한 국물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재현은 잔을 들어 올렸다. 그럼 우리 오늘의 우연에 건배할까요? 지현도 잔을 들며 미소 지었다. 우연히 좋은 인연이 되기를.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맑게 울렸다. 그리고 그 순간 서로의 마음 속에 미세한 파문이 번져가기 시작했다. 식당을 나서니 저녁 공기가 한결 선선했다. 여름으로 가는 길목이었지만 도시의 밤바람은 두 사람의 마음을 잠시 느슨하게 풀어주었다. 바로 집에 가시기엔 아쉽지 않으세요? 박지현이 조심스레 물었다. 윤재현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근처에 괜찮은 카페 있나요? 두 사람은 큰 길을 따라 걷다가 오래된 벽돌 건물 안 작은 카페에 들어섰다. 창가에 앉아 은은한 재즈 음악과 함께 고소한 원두 향이 감싸왔다. 지연이 먼저 말을 꺼냈다. 이런 건 참 오랜만이에요. 누군가와 식사하고 커피까지 마시러 나오는 게. 재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컵을 감쌌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저 같은 나이에 새로운 인연이란 건 기대조차 안 했죠. 지연은 그 말에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유난히 단정한 이목구비, 세월이 남긴 주름 속에서도 단단한 품격이 보였다. 그런 말씀 마세요. 사람의 인연은 나이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현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70년 동안 수많은 위로의 말을 들었지만 이상하게 지연의 한마디는 가슴에 곧장 스며들었다. 잠시 후 지연이 웃으며 물었다.
혹시 취미 같은 건 있으세요? 시간이 많으실 텐데요. 취미라. 재현은 잠시 생각하다가 어깨를 으쓱했다. 예전엔 등산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게을러져서요. 대신 책 읽는 건 여전히 좋아합니다. 책이요. 어떤 책이요? 고전 소설이나 역사서. 요란하지 않으면서 오래 남는 이야기들이 좋아요. 지연은 미소 지었다. 저랑 비슷하시네요. 저도 아이들 가르치다 보니 동화책부터 시작했지만 결국엔 사람 사는 이야기에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그들은 그렇게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교육, 회사 생활, 잃어버린 시간, 혼자만의 외로움. 대화는 억지로 이어지지 않았고 자연스레 흘러갔다. 카페 시계가 밤 9시를 가리킬 무렵 재현이 조용히 말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다운 저녁을 보낸 것 같네요. 지연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다. 저야말로요. 혹시 다음에도 이런 자리 괜찮으실까요? 재현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번지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이어졌다. 마치 서로의 삶이 이제 막 교차하기 시작한 것처럼. 며칠 뒤 토요일 오후 윤재현은 집 안서재 창가에 앉아 있었다. 책을 펼쳐놓고 있었지만 글자는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자꾸만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다. 지난주 커피잔 너머에서 환하게 웃던 박지현. 그는 결국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명함을 교환할 때 받은 번호가 눈에 들어왔다. 이런 전화가 실례는 아닐까.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맑고 단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 선생님, 윤재현입니다. 지난번 저녁 식사 때 즐거웠습니다. 혹시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잠시의 침묵 그리고 곧 조심스레 담긴 대답이 이어졌다. 네, 좋아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한적한 호수공원 근처 카페에서 다시 만났다. 커다란 창 너머로 햇살이 호수를 반짝이게 했고 잔잔한 물결 위로 철새 몇 마리가 떠 있었다.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곳이에요. 지연이 먼저 말했다. 학교 일이 힘들거나 마음이 복잡할 때 자주 와요. 혼자서도 몇 시간을 앉아 있을 수 있거든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위를 둘러봤다. 좋네요. 조용하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들은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았다. 이번엔 지난번보다 훨씬 자연스러웠다. 지연이 먼저 웃으며 물었다. 이사님은 왜 저 같은 사람하고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는 걸까요? 사실 오늘도 혹시 예의상 나오신 건 아닌지 걱정했어요. 재현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있었다. 예의라면 이렇게 설레지 않겠죠. 지연은 순간 눈을 크게 떴다. 얼굴에 붉은 기가 올랐다. 재현은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저도 오랜 시간 혼자 지내왔습니다. 이제는 사람 만나는 게 서툴러졌죠. 그런데 선생님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합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다고 느낍니다.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남편과 떨어져 산 세월이 길다 보니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터놓는 게 쉽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이사님 앞에서는 제 속마음이 자꾸 나오네요. 두 사람은 그날 서로의 지난 시간에 대해 오래 이야기했다. 재현은 아내와의 이별, 홀로 살아온 10년의 고독을 털어놓았고, 지연은 아이 없는 결혼 생활의 공허함과 홀로 견뎌온 외로움을 조심스레 내보였다. 저녁 무렵 카페 밖으로 함께 나서며 재현이 말했다. 오늘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가끔 이렇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를 지었다. 가끔 말고 자주요. 그 말에 재현의 가슴이 오랜만에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마치 잊고 있던 계절이 다시 찾아온 것처럼 윤재현과 박지현의 만남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다. 주말마다 혹은 퇴근 후 저녁마다 그들은 서로의 일상을 조금씩 공유했다. 호수공원 산책, 동네 작은 식당, 때로는 도서관, 카페까지.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평범한 중년 남녀의 만남처럼 보였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알수록 깊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수줍게 물었다. 이사님은 저보다 15살이나 많으신데 괜찮으세요? 재현은 미소를 지었다. 숫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제 눈에는 그냥 박 선생님 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연은 쉽게 웃어 넘기지 못했다. 주변 사람들은 다르게 볼 거예요. 남편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뒷말도 많을 거고요. 재현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는 그동안 잊고 지내던 세상의 시선을 떠올렸다. 회사 동료들, 오래된 친구들, 그리고 그녀의 주변 사람들이 보낼 시선들. 그래도 저는 괜찮습니다. 선생님이 웃을 수 있다면 다른 건 감수할 수 있어요. 지연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침묵했다. 눈가가 촉촉해지더니 이내 고개를 떨궜다. 사실 제 결혼은 오래전부터 형식만 남았어요. 남편과는 대화도 거의 없고 가족 같지도 않은 사이예요. 그걸 알면서도 그저 남들이 보기에 흠 없는 삶을 유지하려 했던 거죠. 재현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등 위에 손을 얹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이제라도 선생님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길을 선택하세요. 그게 저와 함께하는 길이라면 더 바랄 게 없고요. 지연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그를 바라보았다.
이사님 아니, 재현 씨. 정말 괜찮으세요? 저 같은 사람이라도. 재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누구나 두 번째 봄을 맞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늦게 찾아와도 봄은 봄이니까요. 그 순간 지연은 눈물을 삼키듯 웃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알았다. 앞으로 마주해야 할 현실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조용한 바 안 부드러운 재즈 선율이 흐르고 있었다. 잔잔한 위스키 향이 두 사람 사이를 더 은밀하게 감쌌다. 오늘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놓여요. 지연이 잔을 내려놓으며 속삭였다. 재현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흔들리지만 깊이 빠져드는 눈빛이었다. 저도요, 이렇게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길지 않았다. 말보다 눈빛, 손길, 그리고 호흡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했다. 노래방의 조명이 은은히 번지는 자리. 둘은 무대 옆 공간에서 브루스를 추듯 몸을 맡겼다. 재현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지연은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음악이 흐르는 동안 두 사람의 움직임은 점점 느려지고 호흡은 더 가까워졌다. 재현의 손길이 그녀의 등을 따라 내려가자 지연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두 사람의 입술이 격정적으로 맞부딪혔다. 더 이상 선을 지킬 수 없었다. 호텔 방 안. 문이 닫히는 순간 그들은 이미 서로의 갈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외투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잔잔한 조명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다. 재현은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깊게 입을 맞췄다. 지연의 숨결은 점점 뜨겁고 거칠어졌다. 그의 손길이 그녀의 몸선을 따라 미끄러지자 지연은 떨리는 숨을 토해내며 그에게 몸을 맡겼다. 방 안 공기는 숨 막히게 짙어졌고 서로의 갈망은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불길처럼 타올랐다. 그들의 몸은 파도처럼 격정적으로 부딪혔고 속삭임과 신음이 뒤섞여 방 안 가득 번져갔다. 그 순간 세상에는 오직 두 사람뿐이었다. 이성의 벽은 완전히 무너졌고 남은 것은 늦게 찾아온 사랑의 뜨겁고 격정적인 합일 뿐이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윤재현이 천천히 눈을 떴다. 곁에는 여전히 잠든 박지현의 모습이 있었다. 부드럽게 흩어진 머리칼, 잔잔한 숨결, 그리고 평온히 닫힌 눈가. 재현은 한동안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10년 동안 잃어버린 듯했던 따스함이 지금 그의 곁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만 같았다. 그는 조심스레 몸을 기울여 지연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그 순간 지연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며 열렸다. 재현 씨 나지막이 속삭이듯 부르는 소리.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자 말보다 먼저 마음이 움직였다.
지연은 손을 뻗어 그의 얼굴을 감싸며 눈가에 미소를 띄었다. 이 순간이 꿈 같아요. 재현은 대답 대신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곧 서로의 갈망이 얽히며 깊어졌다. 아침 햇살 속에서 다시 이어진 그들의 포옹은 지난밤보다도 더 진실되고 뜨거웠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고, 마치 오래도록 그리워온 시간을 되찾기라도 하듯, 그들은 또 한 번의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다. 그 후, 지연은 그의 품에 안긴 채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겠네요. 재현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답했다.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면 되니까요. 방 안은 고요했지만 두 사람의 가슴은 새 계절의 시작처럼 벅차게 뛰고 있었다. 그날 이후 윤재현과 박지현은 더욱 자주 만났다. 평범한 카페, 작은 식당, 때로는 도심을 벗어난 공원까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두 사람은 서로의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갔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았다. 어느 날, 지연은 동료 교사와 점심을 먹다가 뜻밖의 질문을 받았다. 박 선생님, 요즘 자주 누굴 만나시나 봐요? 지난번에 퇴근길에 누군가랑 있는 거 봤는데. 지연은 순간 젓가락을 놓칠 뻔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다. 아, 그냥 아는 분이에요. 오래된 지인. 동료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넘어갔지만 지연의 가슴은 빠르게 뛰었다. 벌써 누군가 본 걸까 소문이라도 나면 재현에게도 압박은 다가왔다. 회사의 한 후배가 농담처럼 말을 건넸다. 이사님, 요즘 표정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혹시 좋은 사람 생기신 건 아닌지요? 재현은 대답 대신 가볍게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호수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있던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재현 씨,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나도 괜찮을까요? 재현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학교 동료한테 벌써 의심을 받았어요. 그냥 스쳐 지나간 말이었지만 언젠가 소문이 나면 제 입장도, 재현 씨 입장도 곤란해질 거예요. 재현은 잠시 침묵하다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지연 씨, 세상이 뭐라 하든 저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지연의 눈가가 붉어졌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남편과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만나는 게 옳은 걸까요? 재현은 그 말에 더 이상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호수 위로 불어온 바람이 잔잔한 물결을 흔들었다. 그 물결처럼 두 사람의 마음도 또 깊은 설렘과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늦은 밤, 박지연은 집 거실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펼쳐진 책이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한 글자도 담지 못했다. 머릿속은 온통 윤재현의 얼굴과 그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현아. 낯설 만큼 무겁게 내려앉은 목소리. 남편이었다. 15년 동안 지방에서 근무하며 한 달에 몇 번 얼굴을 보던 사람. 그러나 지금 그의 등장은 마치 잊고 있던 현실이 한꺼번에 들이닥친 것 같았다. 당신 웬일이에요? 갑자기 지현은 놀란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출장이 취소돼서 오랜만에 집에 와야겠다 싶었지. 그런데 당신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지연은 애써 미소를 지었다. 아뇨. 그냥 학교 일이 좀 많아서요. 남편은 의심스레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며 짐을 내려놓았다.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남편의 기척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지연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와 멀어져 있었으니까가. 며칠 뒤 윤재현과 다시 만난 자리. 지연은 복잡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래서 더 두려워요. 호수 위에 가을 바람이 불며 파문이 일렁였다. 두 사람의 사랑은 이미 깊어졌지만 동시에 더 큰 시련의 문턱에 다다르고 있었다. 남편이 갑자기 집에 왔어요. 그리고 이내 속삭였다. 그 말에 지현은 눈을 감았다. 재현 씨, 저 정말 당신을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오랜만에 같이 저녁도 먹었는데 솔직히 너무 어색했어요. 대화도 거의 없고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마치 다른 세상 사람이더라고요. 재현은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더 무서워졌어요. 이렇게 재현 씨랑 만나는 게 남편에게 들키면 어떻게 될까? 주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가. 재현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감쌌다. 지현 씨, 남편과의 관계,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된 게 아닐까요? 서로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데 남들이 보기 좋은 모양새 때문에 붙잡고 있는 건 오히려 잔인한 일일 수 있어요. 지연의 눈가가 흔들렸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혼이란 건 제게 너무 큰 선택이에요. 교사라는 직업에도 흠집이 날 수 있고 부모님이 알게 되면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재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진짜 원하는 삶을 택해야 합니다.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지연 씨의 선택을. 늦가을 저녁 윤재현과 박지연은 다시 호수공원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잎사귀를 흩날리고 물결 위로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다. 지연은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한참을 침묵했다. 재현 씨, 사실 저 많이 두려워요.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세상의 시선을 견디는 것도
나 자신이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싶어요. 재현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감싸며 말했다. 저도 압니다.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걸. 하지만 지연 씨, 우리는 이미 서로를 선택했잖아요. 그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죠. 지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렇지만 제가 당신을 힘들게 할까봐 아니요. 재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연 씨는 제게 힘든 게 아니라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텅 비어 있던 제 삶에 드디어 색이 들어왔어요. 이제 다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의 고백에 지연의 눈가가 붉어졌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번에는 흐르지 않았다. 대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재현 씨, 저도 그래요. 당신을 만나고 처음으로 다시 웃을 수 있었어요. 다시 여자로서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재현은 그녀를 품에 안았다. 잔잔히 부는 바람 속에서 두 사람의 온기가 서로를 감쌌다. 잠시 후 지연은 그의 품 안에서 조용히 말했다. 저 이제 두렵지만은 않아요. 세상이 뭐라 해도 이 마음만큼은 지킬 거예요. 재현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답했다. 그럼 됐습니다. 세상 모두가 등을 돌려도 우리는 서로만 바라보면 돼요. 호수 위로 바람이 스쳐가며 물결을 만들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사랑은 흔들림이 아닌 단단한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초겨울로 들어선 어느 날 저녁, 학교에서 돌아온 박지현은 현관 앞에 놓인 낯선 신발을 보고 순간 굳어졌다. 거실에 앉아 있던 남편이 말했다. 출장이 길어져서 한동안 못 올 것 같더니 이제는 오히려 서울 근무로 바뀌었어. 당분간 여기서 지내야 할 것 같네. 지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요, 알겠어요. 겉으로는 담담히 대답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게 뒤엉켰다. 이제 재현 씨와의 만남이 더 위험해질지도 몰라. 며칠 뒤 윤재현과의 약속 자리. 지연은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털어놓았다. 남편이 당분간 서울에 있대요. 그래서 우리 만남이 들킬까봐 무서워요. 재현은 그녀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그리고 잠시 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 씨, 지금 가장 힘든 건 아마 두 가지일 거예요. 남편과의 형식뿐인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압박. 그리고 저와의 사랑을 숨겨야 한다는 두려움. 맞죠? 지연은 눈가를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재현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렇다면 저는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저를 믿어주세요. 세상의 시선이 어떻든 남편이 뭐라 하든 저는 끝까지 지연 씨 편에 서겠습니다. 난로에서 불빛이 일렁였고 창문 너머로 눈송이가 소리 없이 흩날렸다. 재현은 와인잔을 들며 말했다. 지연 씨,
우리가 걸어온 길이 쉽진 않았죠. 하지만 앞으로는 더 당당하게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지연은 잔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두려움보다 당신과 함께할 미래가 더 기다려져요. 그의 말은 단호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재현 씨, 당신이 있어서 제가 버틸 수 있어요. 아니,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저도 끝까지 당신 편일 테니까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맞잡았다. 밖에서는 초겨울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지만 카페 안 두 사람의 온기는 조금도 식지 않았다. 그날 밤 지연은 남편과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더 명확히 깨달았다. 내 마음은 이미 윤재현에게 가 있다. 이건 도망칠 수 없는 진실이다. 그리고 재현 역시 깊은 밤 창가에 앉아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연을 지킨다. 그것이 내 남은 삶의 이유다. 겨울 방학을 앞두고 박지현은 오랜만에 며칠간의 자유를 얻었다. 그 소식을 들은 윤재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제안했다. 지현 씨, 우리 멀리 여행 한번 갈까요?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곳으로. 지현의 눈빛이 순간 빛났다. 여행이요. 정말 괜찮을까요? 누가 뭐라든 우리는 둘이잖아요. 단 며칠이라도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들은 주말 아침 차를 몰고 강원도의 한 바닷가 마을로 향했다. 겨울 바다는 잔잔했지만 그 푸른 빛은 맑고 깊었다. 모래사장을 따라 걸으며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해온 연인처럼 자연스러웠다. 바다는 오랜만이에요. 지연이 파도 소리에 맞춰 웃었다. 아이들이랑 소풍 말고는 이렇게 온 적이 없거든요. 재현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넘겨주며 말했다. 이런 모습 참 잘 어울립니다. 마치 제 옆에 서야 할 사람이 원래부터 당신이었던 것처럼. 지연은 그 말에 얼굴이 붉어졌다. 그리고 잠시 파도를 바라보다가 속삭였다. 재현 씨, 저 이제 확신이 들어요. 이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제 인생에서 가장 진실된 선택이라는 확신이요. 재현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품은 따뜻했다. 저녁, 작은 펜션 방. 겨울밤은 깊었고 그 속에 서서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단단히 불타올랐다. 강원도의 바닷가에서 보낸 이틀은 꿈처럼 흘러갔다. 그들은 잔을 부딪히고 다시 서로를 끌어안았다. 아침마다 함께 산책을 하고 밤이면 펜션 난로 앞에서 와인을 나누던 시간. 박지현과 윤재현은 서로를 향한 마음을 더는 숨길 수 없었다. 그러나 여행의 마지막 날,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묘하게 무거웠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겨울 풍경 속에서 지연은
조용히 말했다. 재현 씨, 여기서의 시간은 너무 행복했어요. 하지만 돌아가면 다시 현실이네요. 재현은 잠시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네, 현실은 만만치 않겠죠. 하지만 이번 여행으로 확실히 알았습니다. 저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지연 씨와 함께할 미래 끝까지 지켜낼 겁니다. 지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 말 믿어도 되죠? 물론이죠. 이제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며칠 뒤 지연은 다시 학교, 일상으로 돌아왔다. 교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동료 교사가 무심히 물었다. 박 선생님, 지난 주말 어디 다녀오셨어요?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던데. 지연은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바람 좀 쐬고 왔어요.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속으로는 조심해야 한다는 긴장감이 더욱 커졌다. 재현 역시 회사에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회의실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누군가 농담처럼 던진 말에 잠시 굳었다. 이사님, 요즘 표정이 젊은 사람 같으십니다. 좋은 일 있으신 거죠? 재현은 그저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느꼈다. 이제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숨기기만 하고 싶지는 않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다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창가에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지연 씨, 우리 앞으로 더 큰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 재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남편도 세상의 시선도 다 감당해야겠지요. 하지만 저는 이미 각오했습니다. 지연 씨만 제 곁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지연은 눈물이 고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저도요.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래요.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우리 함께 맞아요. 창밖에 쌓이는 눈처럼 그들의 다짐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쌓여갔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저녁, 박지연은 평소처럼 학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남편의 구두가 놓여 있었다. 거실에 앉아 있던 남편은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오늘 늦었네. 회식이라도 있었어. 지연은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지만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니에요. 학부모 상담이 길어져서서.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차갑게 그녀를 훑었다. 그렇군. 그런데 요즘 당신 뭔가 달라졌어. 달라졌다니요. 표정이 예전엔 늘 지쳐 있었는데 요즘은 얼굴이 밝아졌어. 웃음도 늘었고 오히려 그게 낯설더군. 지연의 손끝이 떨렸다.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솔직히 말해 누굴 만나고 있나? 그 말에 지연은 숨을 삼켰다.
멈췄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온몸을 흔들었다.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전 그냥 제 생활을 할 뿐이에요. 남편은 눈을 가늘게 뜨며 그녀를 바라보다가 다시 신문을 집어들었다. 좋아하지만 기억해, 난 아직 당신 남편이야. 그리고 교사라는 자리 깨끗해야 하지 않겠어. 지연은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거실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날 밤 지연은 방 안에서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망설였다. 결국 메시지를 남겼다. 재현 씨, 남편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무서워요. 곧 답장이 도착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곁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당신 혼자 두지 않을 겁니다. 메시지를 읽는 순간 지연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다. 두려움 속에서도 윤재현의 존재는 어둠 속 빛처럼 그녀를 지탱해주고 있었다. 며칠 동안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냈다. 그러나 지연은 알았다. 그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무심한 듯 보이지만 늘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섬뜩한 기운. 어느 날 저녁 지연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침대 위에 놓인 그녀의 휴대폰 화면이 꺼져 있었다. 분명 욕실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전기에 꽂아두었던 휴대폰이었다. 휴대폰 봤어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신문을 넘기며 말했다. 당신이 뭘 숨기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비밀번호가 걸려 있더군. 지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제 사생활을 왜 함부로. 사생활? 남편은 비웃듯 고개를 들었다. 부부 사이에 사생활이 어딨어. 혹시라도 내 체면을 깎는 짓을 하고 있다면 그땐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의 말은 얼음장 같았다. 지연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한 채 방을 나와 거실에 서 있었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다. 다음 날 지연은 학교를 마치고 곧장 윤재현을 만났다. 따뜻한 카페 안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남편이 제 휴대폰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제가 재현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게 될까봐 너무 무서워요. 재현은 잠시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젠 더 숨길 수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지연 씨, 그때가 되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연은 눈을 감았다. 아직 확답은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제가 두려움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건 재현 씨가 곁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재현은 그녀를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다. 그렇다면 저는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나 창밖으로 내리는 겨울비처럼 두 사람의 앞길에는
이미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남편의 차가운 눈빛, 휴대폰을 향한 집요한 손길. 그날 이후 박지연은 집 안에서조차 숨이 막히는 듯 했다.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나날은 점점 그녀를 옥죄었다. 이러다간 미쳐버릴 것 같아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윤재현은 그녀의 손을 덮으며 단호히 말했다. 그럼 우리 잠시 떠납시다. 누구의 시선도 닿지 않는 곳으로. 도망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지키는 시간으로. 지연의 눈이 흔들렸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며칠 뒤 두 사람은 평일 새벽 이른 시간에 차를 몰고 남쪽으로 향했다. 도시의 불빛이 멀어지고 고속도로 위로 새벽 안개가 흘러갔다. 마치 세상에서 우리 둘만 남은 것 같네요. 지연이 차창 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재현은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이 순간 세상은 우리 겁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전라남도의 작은 항구 마을이었다. 바닷가에는 아직 이른 아침 햇살이 금빛으로 퍼지고 있었고, 바람은 소금 냄새를 실어왔다. 펜션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던 지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여기선 아무도 우리를 알지 못하네요. 너무 자유로워요. 재현은 그녀를 뒤에서 안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지연 씨, 이 순간만큼은 어떤 두려움도 잊읍시다. 당신은 이제 제 삶의 전부입니다. 지연은 그의 품에 기대며 눈을 감았다. 두려움 대신 오래도록 그리워했던 평안이 가슴에 차올랐다. 그날 밤, 작은 펜션 방. 창문 너머로 파도 소리가 부드럽게 밀려왔다. 방 안은 난로 불빛이 일렁이며 따스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재현은 지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갔다. 말없이 그녀의 머리칼을 쓸어내리고 조심스레 입술을 맞췄다. 지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이내 두 팔로 그를 끌어안았다. 처음엔 머뭇거렸지만 갈망은 금세 불꽃처럼 타올랐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탐하며 오래 묵은 외로움과 불안을 지워내듯 격정적으로 하나가 되었다. 겨울밤의 차가운 공기와는 달리 펜션 안에는 오직 두 사람의 뜨거운 숨결과 사랑의 몸짓만이 끝없이 이어졌다. 짧지만 뜨거웠던 남쪽 바닷가의 나날이 끝났다. 윤재현과 박지연은 서로에게 다시금 확신을 심어주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서울로 돌아왔다. 그러나 현관문을 열자마자 지연은 공기의 무게가 달라져 있음을 느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남편이 한 손에는 찻잔을 들고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디 다녀왔어? 당신도 늘 집 비우잖아요. 평온한 듯하지만 그 속에 날카로운 기운이 서려 있었다. 지연은 숨을 삼키며 대답했다. 친구랑 며칠 여행 좀 다녀왔어요.
머리가 복잡했어서 남편은 비웃듯 웃음을 흘렸다. 여행이라 갑자기 집 비우고 연락도 잘 안 되고. 이상하지 않아? 그럴 땐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순간 남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난 일 때문이지. 하지만 넌, 지연아, 혹시 누굴 만나는 거야? 지연은 말없이 시선을 피했다. 그 작은 망설임만으로도 충분히 대답이 되어버린 듯했다. 며칠 뒤 윤재현은 회사 근처에서 그녀와 통화하다가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 지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재현 씨 남편이 저를 미행하는 것 같아요. 학교 앞에서도 보인 것 같고, 어제는 퇴근길에 이상하게 따라오는 차가 있었어요. 재현은 순간 핏속이 서늘해졌다. 그럼 당분간 조심합시다. 만남을 줄이고 연락도 신중하게 하세요. 하지만 그럼 우린... 아니요. 재현은 단호히 말을 잘랐다. 이 사랑을 멈추자는 게 아닙니다.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절대 혼자 두지 않을 테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연은 전화기 너머로 흐느낌을 삼켰다. 재현 씨 당신만 믿을게요. 그날 밤 재현은 홀로 창가에 서 있었다. 겨울밤 도시의 불빛이 차갑게 번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뜨겁게 불타고 있었다. 이제 더는 숨을 수 없겠구나. 하지만 지연을 잃을 순 없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윤재현이 퇴근 후 회사 주차장으로 향하던 저녁, 낯선 기척이 느껴졌다. 뒤를 돌아보니 검은 외투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다. 혹시 윤재현 씨 맞습니까? 낯선 목소리, 그러나 이름을 정확히 아는 순간 재현은 직감했다. 당신이 지연 씨 남편이군요. 남자는 천천히 다가왔다. 눈빛은 싸늘했고 억눌린 분노가 묻어나왔다. 내 아내를 만나고 있지요? 대답해 보시오. 재현은 잠시 침묵하다가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지연 씨와 만나고 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감히 남의 가정을 무너뜨리고도 뻔뻔하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재현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답했다. 무너져 있던 가정은 이미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가 웃을 수 있도록 곁에 있었을 뿐입니다. 남편의 손이 분노로 떨렸다. 그러나 그는 결국 주먹을 내리지 못한 채 이를 악물었다. 좋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시오. 지연은 아직 내 아내입니다. 당신이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오. 그 말을 남기고 남편은 돌아섰다. 주차장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만 남았다. 그날 밤 재현은 지연을 만나 이 사실을 전했다. 지연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남편이 직접 찾아왔다고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드러나 버리는 건 아닐까요?
재현은 그녀의 손을 감싸며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요. 저는 숨지 않을 겁니다. 지연 씨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재현 씨, 저 정말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이 사랑만큼은 절대. 재현은 그녀를 품에 안으며 굳게 속삭였다. 우린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설령 세상이 등을 돌려도 난 끝까지 당신 편일 겁니다.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저녁, 박지연은 퇴근 후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무거운 공기를 느꼈다.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던 남편은 불 꺼진 방 안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늦었군.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지연은 애써 담담한 표정으로 외투를 벗으며 말했다. 학부모 상담이 좀 길어졌어요. 거짓말하지 마. 남편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눈빛은 날카롭게 번뜩였다. 당신 그 남자 만나고 있지? 지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내가 직접 확인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거칠게 울려 퍼졌다. 주차장에서 그 남자와 마주쳤다. 그는 인정했다. 이제 더 숨길 게 뭐가 있어. 지연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침묵 속에서 눈물이 차올랐다. 남편은 그녀 앞으로 다가와 낮게 말했다. 이제 선택해. 나와의 관계를 지키든지 아니면 모든 걸 버리고 그 남자에게 가든지. 하지만 기억해. 교사라는 자리가 얼마나 깨끗해야 하는지 알지 않나? 소문이라도 돌면 내 인생은 끝장이야. 지연은 벽에 등을 기댄 채 두 손을 움켜쥐었다. 당신 지금까지 저를 아내로 대했나요? 15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제 외로움을 들여다본 적 있냐고요? 남편은 잠시 굳어졌다. 그러나 곧 차갑게 비웃었다. 부부란 건 원래 그런 거야. 함께 살아내는 거지. 감정 노름이 아니야. 그 말에 지연은 눈물을 떨구며 속삭였다. 저는 이제 제 감정까지 버리며 살 수는 없어요. 그날 밤 지연은 재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이 선택하라고 했어요. 당신을 떠나든지 아니면 제 모든 걸 잃든지. 재현은 전화기 너머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단호히 말했다. 지연 씨, 모든 걸 잃는다. 해도 당신만 제 곁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지 않는 건 단 한 가지예요. 당신이 저를 포기하는 겁니다. 지연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재현 씨,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하죠? 재현은 단호히 대답했다. 이제는 도망칠 때가 아닙니다. 당신의 진짜 삶을 선택해야 할 때예요. 어떤 결과가 와도 저는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그 순간 지현의 가슴에 깊은 갈등과 함께 새로운 불꽃이 피어났다.
물었다. 사랑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무너진 껍데기 같은 가정을 이어갈 것인가? 그녀의 선택이 다가오고 있었다. 겨울의 한가운데 매서운 바람이 불어오던 날, 박지연은 학교 수업을 마친 뒤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교실 창가에 서 있었다. 눈 내린 운동장은 아이들의 발자국으로 가득했지만 그녀의 가슴속은 더없이 고요하고 무거웠다. 나와의 관계를 지키든지 그 남자를 택하든지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러나 동시에 떠올랐다. 이제는 도망칠 때가 아닙니다. 당신의 진짜 삶을 선택해야 할 때예요. 윤재현의 굳은 목소리, 따뜻한 눈빛, 그리고 언제나 그녀의 편이 되어주던 손길. 지연은 두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답을 찾았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래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재현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힘들었죠. 오늘 하루. 지연은 깊은 숨을 내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재현 씨, 전 이제 더는 두렵지 않아요. 남편에게도 말했어요. 감정 없이 껍데기만 남은 삶은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고. 재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럼 당신의 선택은? 지연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들었다. 저는 당신을 택했어요.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이제 제 인생을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의 정적 뒤 재현의 얼굴에 깊은 감동이 번졌다. 그는 그녀의 손을 힘껏 쥐며 속삭였다. 고맙습니다, 지현 씨. 이제 우리 앞길에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다. 저도요. 늦게 찾아온 이 사랑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카페 창밖에는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마음은 오히려 따뜻한 봄빛처럼 단단히 연결되어 있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도망이 아닌 선택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 겨울비가 그치고 차가운 바람이 다시 불어오던 밤. 박지연은 오랫동안 준비해온 작은 봉투를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러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거실에서 신문을 읽던 남편 앞에 지연이 봉투를 내려놓았다. 남편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이게 뭐지?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우리 사이엔 이미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걸.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전 이제 제 삶을 살 거예요. 당신의 아내로가 아니라. 그래서 이혼을 하겠다고? 웃기는군. 당신이 이런 짓을 하면 교사라는 자리를 어떻게 지키겠어? 부모님은, 주변 사람들은
결국 상처만 남을 거야. 지연은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상처를 감수하더라도 더는 거짓된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저는 이미 선택했어요. 잠시의 정적 후 남편은 봉투를 쥔 채 차갑게 웃었다. 좋아하지만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거다. 내가 순순히 도장을 찍을 거라 생각하지 마. 그날 밤 지연은 윤재현을 찾아갔다. 눈물 어린 눈으로 그에게 말했다. 드디어 말했어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물론 쉽게 끝나진 않겠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재현은 그녀를 끌어안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잘하셨습니다. 두렵지만 그 용기가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이끌 겁니다. 앞으로 어떤 싸움이 있어도 제가 곁에 있을 겁니다. 지연은 그의 품 안에서 눈을 감았다. 무겁고 길었던 짐을 내려놓은 듯 비로소 숨을 크게 내쉴 수 있었다. 창밖에는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그 하얀 눈처럼 지현의 마음은 새로 시작되는 길 위에 서 있었다. 이혼 이야기를 꺼낸 지 몇 주. 처음엔 날카롭게 맞섰던 남편도 시간이 갈수록 점차 무너져 갔다. 말은 거칠었지만 그의 눈빛 속엔 이미 오래전부터 꺼져버린 불씨만 남아 있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지연은 떨리는 손끝으로 펜을 잡았다.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짧게 말했다. 이제 끝이군.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서로에게 더는 의미 없는 시간을 붙잡는 건 잔인하잖아요. 남편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허탈하게 웃었다. 그래. 어쩌면 우리 둘 다 이제야 솔직해지는 건지도 모르지. 그 말이 끝나자 도장은 종이에 선명히 찍혔다. 그리고 긴 세월 이어져 온 형식뿐인 결혼은 그렇게 깔끔히 마무리되었다. 사무실을 나서며 지연은 오랜만에 가슴 깊이 숨을 들이켰다. 겨울 하늘은 맑고 높았다. 드디어 나의 삶이 시작되는구나. 그날 저녁 윤재현과 마주 앉은 카페. 지연은 손에 들린 이혼 확인 서류를 보여주며 미소 지었다. 끝났어요. 이제 전 자유예요. 재현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리고 곧 깊은 감동으로 빛났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연 씨. 이제 우리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함께 걸어갈 수 있네요. 지연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네. 이제부터는 진짜 제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 인생에 당신이 함께해 주길 바라요. 재현은 부드럽게 그녀를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당연하죠요. 오늘부터 우리 둘의 계절이 시작된 겁니다. 창밖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미 봄빛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박지현의 삶은 달라져 있었다. 매일 무겁게 짓눌렀던 굴레가 사라지고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자유롭게 했다. 그러나 그 자유는 혼자가 아니라 곁에 함께 있는 사람 덕분에 더 빛나고 있었다. 윤재현. 토요일 아침 두 사람은 재현의 집에서 함께 아침을 맞았다. 식탁 위엔 지연이 직접 끓인 미소국과 따뜻한 차가 놓여 있었다.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다. 재현은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았다. 10년 동안 혼자 먹던 밥이 얼마나 허무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제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네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 웃음은 어색하지 않았고 이미 오래된 부부처럼 따스하고 자연스러웠다. 며칠 뒤 두 사람은 함께 강릉으로 여행을 떠났다. 겨울바다를 바라보며 지연은 재현의 어깨에 기대 속삭였다. 이젠 두렵지 않아요. 세상이 뭐라 해도 내가 선택한 삶이니까. 재현은 그녀의 머리칼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당신의 선택이 곧 나의 삶입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 함께 채워갑시다. 호텔 창가에서 내려다본 바닷가엔 하얀 파도가 끝없이 밀려오고 있었다. 그 파도처럼 두 사람의 삶에도 수많은 파고가 있겠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설레는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지현은 속삭였다. 재현 씨, 우리 이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요. 어떤 계절이 와도 함께 게. 재현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끝까지 약속합니다. 그 순간 창밖으로 흩날리던 눈발이 잦아들며 하늘에는 맑은 달빛이 두 사람의 길을 비추고 있었다. 그 길 위에서 그들은 늦게 찾아온 자신들의 봄을 함께 걷기 시작했다. 그날 밤 강릉 호텔 창밖에는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방 안은 난로의 불빛이 부드럽게 흔들리며 아늑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 지연은 창가에 서 있다가 천천히 재현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해요. 마치 꿈 같아요. 재현은 그녀를 끌어안고 이마에 입을 맞춘 뒤 곧 입술을 포개었다. 두 사람의 호흡은 점점 뜨거워졌고 말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긴 겨울을 녹여내듯 그들의 몸은 뜨겁게 맞부딪히며 사랑을 확인했다. 파도 소리와 눈송이는 배경일 뿐. 그 밤은 오직 두 사람의 진한 교감과 멈추지 않는 사랑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늦게 찾아온 봄꽃처럼 그들의 사랑은 가장 뜨겁고도 아름답게 피어올랐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초봄. 거리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두 사람은 나란히 손을 잡고 걸었다. 재현이 속삭였다. 조금만 더 일찍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아니에요. 지금이니까 더 소중한 거예요. 늦게 찾아온 봄이라 더 간절하잖아요.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다시 늦은 봄. 그들은 마침내 서로의 계절을 찾았다.